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사회차 기출문제 인사 1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1급 회사 B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코드로는 2004번, 사원 코드는 장미란입니다. 로그인 해주시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사업장 정보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사업장 정보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업장 등록 쪽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맞지 않는 거 찾아라입니다. 1번 회사본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 영등포 맞는 얘기고요. 2번 인천지점 사업장은 이행상한 신고 구분 월별로 설정 반기죠. 틀렸네요. 2번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맞아요. 3번 같은 경우도 주업종 코드는 이제 신고 관련 이쪽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맞는 얘기고요. 인천 지점 같은 경우는 지방세 법정 등은 부평구입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문제 2019년 귀속연도 급여 지급 공제 항목에 대한 설정 확인하고요.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지급공제 항목 설정 부분은 인사급여관리 쪽에 기초환경 설정에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급여 해당되는 걸로 해서 지급 쪽으로 해서 먼저 볼게요. 네, 기본급 같은 경우는 감면 적용 대상 부기 때문에 틀렸고요. 연장 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월정 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런데 지금 포함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이라는 건 맞았는데요. 월정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 근속수당은요 수습 적용 미지급 항목이다. 네,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맞는 설명. 식대보조비는 무분류이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분류된다라는 것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핵심 ERP 사용을 위해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인사급여관리 모듈 내 사용 가능한 메뉴에 대해서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것. 네, 요거는 기초환경 설정 시스템 관리 쪽에 지금 사용자 권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모듈 쪽으로는 인사급여관리 모듈이에요. 인사급여관리 모듈로 해서 찾아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사용자의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거예요. 지금 조회 권한이 다 회사네요. 전부 다. 네,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4번 문제. 당회사의 인사급여 설정 기준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네, 요거는 인사급여 관리 쪽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 쪽으로 가시면 설정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생산직 출결 기간 종료일은 당월 24일이다 라는 부분 맞는 설명. 전월 25일이 시작이고요.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월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 기준. 월일수 산정 당월일입니다. 한 달 정상일 30일 아니라 실제 해당 월수에 해당되는 당월일. 틀렸고, 퇴사자의 경우는 일할 계산이에요. 그래서 기준일수를 가지고 하는 월일 기준, 요게 월일 기준인데요. 월일 기준 아니라 일할이라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일수 초과 근무 월할이기 때문에 기준 일수랑 상관없이 그냥 월급이에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 회사 인사 담당자는 2019년도 7월 기소 급여 작업을 위해서 급상여 지급 일자를 등록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인데, 네, 급상여 지급 일자를 등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죠.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자, 7월 기속으로 해서 등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 순번의 급여는 동일 날짜 아니라 다 다른 날짜에 지급이 되고 있어서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회사 본사의 경우
급여 지급 시 사무직 월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 7월 25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본사 급여고요. 사용자가 직접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급여 지급할 경우에 내가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용자 직접 등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 3번 같은 경우는 틀렸습니다. 회사 본사의 경우 입사자는 일할, 퇴사자는 월할 계산한다. 월일 기준이고요. 퇴사자는 일할이라서 틀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점 급여 동일한 지급 순번의 상여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인천지점 급여 지금 분리해서 급여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지급 순번에 상여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죠. 상여 분리입니다. 정답은 2번만 맞았네요. 6번 문제. 당회사는 2019년도 7월 대리직급의 호봉을 보기와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보기와같이 호봉 등록 완료하고 호봉 테이블 9호봉 기본급 금액으로 알맞은 것. 네, 호봉 테이블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호봉 테이블 등록을 할 거고 주임직급, 대리직급의 호봉이고요. 대리직급 2019년도 1월 호봉 테이블로 해서 복사를 해올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임직급의 1월달 해당되는 걸 복사해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률 인상을 합니다. 일괄 인상을 통해서 정률 각 항목에 대해서 5%씩 정률 적용을 하면 내용이 다 실어지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대리 9호봉 기본급 금액 4044810이죠. 정답 3번이네요. 7번 문제. 보기와 같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내 교육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가 상 및 중이 아닌 교육 대상자네요. 하를 찾으면 되는 부분이겠네요. 인사관리 쪽에 교육 평가 쪽으로 가겠습니다. 교육명은 520번 상반기 승진자 대상 교육이고요. 하인 사람이 1명, 2명 있는데 길선미가 보기 안에 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 당회사는 2019년 2, 4분기 귀속 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천 지점 기준으로 자격수당을 지급받은 사원으로 알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수당별로 지급 현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급여관리 쪽에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으로 가겠고요. 자, 2, 4분기이기 때문에요. 4, 5, 6월에 해당되는 거죠. 4, 5, 6월. 수당 코드는 자격수당입니다. 자격수당. 인천 지점만 해당되는 거라서 인천 지점만 해당해서 조회를 할게요. 자격수당 받은 사원으로 알맞지 않은 거니까 안 받은 사원을 찾으면 되겠네요. 보기 안에 채용이 있습니다. 정답 4번. 9번 문제. 아래 보기 기준으로 회사 본사 사업장의 사원별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 확인하고자 합니다. 19년도 6월 변동 상태에 대해 알맞지 않은 것은 기준 연월과 비교 연월이 나와 있는 건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준 연월 2019년도 6월이고요. 비교 연월 2018년도 6월. 사용자 부담금 포함입니다. 그리고 회사 본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회사 본사만 체크하고 조회를 할 거예요. 네, 사업자 부담금은 비교 연월 대비 증가했는데 감소라고 써져 있죠. 바로 1번이 틀렸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실지급액 감소한 거 맞고요. 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네, 다른 것들 보기는 찾아보시고요. 정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7월 기속 지급일에 25일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서 계산식을 이용해서 최현주 사원의 야간근무 수당 계산해보라 라는 부분인데 책정임금 시급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사정보 등록 쪽에서 책정임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최현주 사원이고요. 최현주 사원은 18번에 있네요. 급여정보 쪽에 하단에 있는 게 책정임금입니다. 지금 컨트롤 F3을 통해서 네, 별표를
암호를 안 넣어주신 상태에서 별표 해제해 주시면 되는 부분. 네, 지금 시급이 9,722원이에요. 9722. 네, 그런 다음에 총 연장 근무 시간, 그리고 총 심야 근무 시간 2배 한 거, 연장은 1.5배 한 거에 대해서 지금 2개 합한 게 야간 근무 수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9,721을 어딘가 적어 놓으시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기억해 두시고요. 자, 2019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근태 25일자니까 25일자로 해서 최연주 사원에 대해서 근태 내역을 확인해 볼게요. 10번에 있네요. 지금 연장 근무는 12시간 15분, 총 심야 근무일은 네, 7시간 30분. 되게 많이 근무했네요. 12시간 15분. 네, 30분 단위면은 0.5로 하면 되는데 15분 단위니까 0.4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9,722가 시급이고요. 여기에다가 총 연장 근무 시간은 12시간 15분이니까 12점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요. 네. 혹시 모르니까 15분을 60분으로 환산 0.25 0.25입니다. 0.4로 해야겠네. 0.25. 네. 여튼 네. 계산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972 곱하기 네, 12시간 15분 25 12.25 곱하기 1.5 17864 1.75 나온 상태가 이제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거고요. 플러스 이제 심야 근무는 972 곱하기 7.5죠. 이거 30분이니까 바로 7.5 하겠습니다. 곱하기 2배. 요게 심야 근무 수당. 2개 합친 게 야간 근무 수당이니까 324471이 해당이 되는데 원단위 금액 절사니까 324470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11번 문제. 당회사는 2019년 8월 기속 상여소득을 지급하기자 이렇게 말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네, 아래 보기 기준으로 직접 지급일자 등록한 다음에 상여 계산을 하고 총 가세 금액을 구하라고 하네요. 네, 우선은 지급일자 등록부터 하는 게 선행이 돼야겠습니다.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8월 네, 상여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네, 지금 2019년도 8월 10날짜로 해서요. 지금 분리 발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직종 및 급여 형태별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요. 네, 급여는 네, 상여. 그리고 입사자, 퇴사자 다 제외인 상태. 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직종 및 급여 형태 쪽이고요. 전 사업장의 생산직 월급 형태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일괄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으로 했고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전 사업장의 생산직 월급 형태에 해당되는 사람만 적용할 거예요. 네,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8월 기속에 해당되는 상여소득을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야 되니까 상여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 2019년도 8월분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8월 10일자 상여를 조회해서 대상자를 네, 조회하고요. 전체 선택한 후에 급여 계산하겠습니다. 네, 완료됐고요. 구하라는 건 총 가세 금액이니까 금액 총액 탭으로 올 거고 가세 금액 131666550이네요. 정답 2번입니다. 12번 문제. 2019년 7월 기속 매일 지급 형태에 해당 일용직 사원들의 급여와 지급 내역에 대해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일용직 급여 부분은 일용직 관리 쪽 폴더에 있고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가서 계산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기속이고 네,
지급일은 매일 지급입니다. 네, 그리고 조회를 하면 대상자가 나와요. 전체 선택, 일괄 적용, 평일 8시간이고 00800 평일. 네, 다른 거 없네요. 비과세 신고 제본 없습니다. 적용 바로 하겠습니다. 네, 총 인원 6명이라서 대상자 6명 맞고요. 원천 징수한 소득세 급여 총액 쪽 탭에 보면 소득세 31050 맞고요. 실제 지급된 금액은 16581460인데 네, 다른 걸로 써있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네, 실제 근무일수는 개인정보 쪽으로 오시면 근무일수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13번 문제. 당회사는 2019년 하반기부터 아래 보기 기준으로 영업촉진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추가해서 입력하고 나서 급여 계산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급공제 항목 쪽으로 가서 네, 자격수당의 영업촉진비에 해당되는 네,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 취소한 다음에 네, 부서별로 되어 있네요. 네, 국내 영업부 찾겠습니다. 국내 영업부 금액으로 15만원 줄 거예요. 자, 해외 영업부 금액으로 25만원. 그러면 25만원, 국내는 15만원으로 해서 네,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은 간단하게 마쳤고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오셔서 7월 급여로 해서 계산할 겁니다. 7월 25일 급여 회사 본사 해당되는 것밖에 없죠. 네. 네, 조회하겠습니다. 대상자들 나오게 되면 전체 대상 체크한 다음에 급여 계산 눌러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과세 총액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급여 총액 탭에 있는 과세 총액 77436,580에 해당되는 3번이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당회사는 2019년도 7월 기속 지급일자가 7월 31일에 급여를 계산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지급 항목의 분류 기준 직접 등록하고요. 급여 계산할 때 박성호 사원의 실지급에 구하라고 하네요. 네, 지급 항목 근속수당에 대한 걸로 해서 직접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급공제 항목 등록 다시 가서 이번에는 근속수당에 대한 걸 적용할 거예요. 지금 분류 여부 분류값 수료해서 분류 기준명은 근속기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코드는 네, 여기는 특이하게 연수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무시하시고 5년 00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금액으로 5만원. 네, 엔터해서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할게요. 금액으로 10만원. 15년 확인. 금액으로 15만원. 네, 그래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급여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해당되는 거는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여 계산을 해야 하는데 박성호 사원만 하면 되겠네요. 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쪽으로 오셔서 7월 31일자 급여에 해당되는 사원 중에 박성호만 체크해서 급여 계산할게요. 박성호 사원의 실지급액은 개인정보 탭으로 오셔서 보실 수가 있고 2314070으로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2019년도 7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 시에요. 김현기 사원의 생산지 비과세 적용 여부가 누락된 거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네, 김현기 사원은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한 다음에 비과세 신고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 쪽에 김현기 사원에 해당되는 생산지 비과세 부분 적용함으로 바꿀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쪽으로 가서 네, 7월 기속이고 일정 지급일이
일정 기간 지급이고 조회하겠습니다. 대상자 2명 나왔고요. 전체 선택 일괄 적용으로 해서 10시간 평일이고요. 비과세 8,000원 신고 제액은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비과세 신고분이기 때문에 급여 총액 탭에 비과세 신고분에 해당되는 2647760 요거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 16번 문제. 7월 2일 날 성현우 사원이 퇴사했어요. 퇴직기준 설정, 재설정 후 퇴직금 산정에 대상자를 등록하여 퇴직금 계산 시 성현우 사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평균 임금 계산 시, 퇴직금 계산 시부터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퇴직 정산 관리 쪽으로 가서 퇴직기준 설정 쪽 가고요. 네, 여기 마감 취소를 해서 변경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네, 기본 설정에 가서 평균 임금 계산 시 설정 월 평균으로 바꿨고요. 퇴직금 계산식 설정 월할 적용으로 바꿨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급 항목은요, 기본급하고 연장 근로수당만 해당돼서요, 기본급과 연장만 체크하고 다른 건 다 해제할게요. 네, 기속은 7월 7일이고요. 7월 5일 지급이에요. 퇴직금 산정 가겠습니다. 2019년도 지급일자는 뭐 7월이니까 7월 한 달로 잡을게요. 사업장은요, 네,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정산은 퇴직정산이라서 퇴직정산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오고요. 멘트 나온 다음에 대상자 선정 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2019년도 7월이고요. 퇴직일자는 7월 한 달로 잡죠. 지급일자는 7월 5일. 네, 사원코드는 성현오 호 확인. 네, 기본정보 확인으로 해서 네, 전체 다 해당이 됐습니다. 전체 다 이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기본 정보가. 이 상태에서 선택한 다음에요, 일괄 계산 바로 할게요. 급상현, 네. 네, 그럼 계산된 거고요. 급여 정보 쪽으로 가셔서 네, 퇴직금 정산 내역, 여기에서 퇴직금 내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라는 게 퇴직금이네요. 퇴직금 금액은 108634880. 정답은 2번. 17번 문제. 당회사는 매년 퇴직 추계 총액 기준으로 30%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계 코드에 따른 퇴직금 추계액을 확인한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알맞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지금 퇴직금 추계액 쪽으로 가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추계 코드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거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0%예요. 퇴직 추계액 708127 290의 30%만큼만 설정하면 되는 거라서 계산기 꺼내셔서 708127 290 곱하기 0.3 212438118 원단위 절사니까 180.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 18번 문제. 아래 보기 기준으로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우선 수정한 뒤에 인사 1급 회사 본사 신고서 추가 시에요. 근로소득에 대한 총 인원수와 총 지급액으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원천세 신고 유형 본점 일괄로 바꿔라 라는 거라서 일단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 쪽에 있는 신고 유형이라든가 이런 설정 내역들을 볼게요. 원천세 신고 유형 본점 일괄 신고되어 있어서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이행상환 집계 방식은 귀속 지급으로 모두 다 일치해야 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신고서 생성 기준 이제 이거 바꿔놨고요. 이제 세무관리 쪽에 가셔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부분으로 해서 생성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네, 2019년도 신고사업장은 회사 본사고 신고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신고고요. 소득처분 여부는 비해당이고 지금 기속이 7월이고 지급은 8월이고 네, 조회. 네, 확인 누르시면 확인. 그러고 나서 또 조건값이 일반 데이터 반영 매월 징수분 전체 1번 해당되는 거고 소득 농특세 미적용 적용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구하라는 건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총 인원수 19명이고요. 총 지급액 77098,640 정답 2번. 19번 당회사 정산연월 2019년도 7월에 성현우 사원에 대해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현우 사원의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 네, 요거 나올게요. 네, 이제 연말정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 쪽으로 해서 인적공제 사항 여부 확인해 볼게요. 정산이 7월이니까 조회하면 한 명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성현 한 명 나왔고요. 부양가족 명세 부분에 대한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요 하단에 있는 내용 되게 보란 얘기인데요. 자,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부터 보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 총 1명이다 라는 거. 네, 성현우 본인이 이제 장애인 해당자가 되네요. 그래서 대상자 총 1명인 거 맞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니까. 경로 우대 추가 공제 대상자는 총 1명. 1명 있네요. 장애인 여기서 확인하셔도 됐겠네요. 어쨌든 1, 2번 다 맞는 얘기. 인적공제 금액은 총 750만 원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요것은 이제 뭐 기본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우고 계시면은 그냥 뭐 150, 150, 100, 200 그리고 뭐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힘드시니까 요거는 정산 명세 쪽에 가시면요. 여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 합친 금액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 다 합치시면 750만 원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총 4명이다 라는데요. 지금 본인과 부양가족 2명이라서 4명이 아니라 3명이네요. 본인하고 2명밖에 없습니다. 3명. 그렇게 해서 네, 4번이 틀렸네요. 정답 4번. 20번 문제. 당회사의 2018년도 기속 인천지점 사업장의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작업을 확인하고자 한다. 공제 현황을 통한 계속근무자에 대한 차감징수 소득세 총합입니다. 네, 계속근무 사업자 연말정산 현황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속에 대한 거고 계속근무자이기 때문에요. 2018년도 13월로 하셔서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인천지점이기 때문에요. 사업장 인천지점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감 구분은 별도 말이 없네요.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근무자에 대한 차감징수 소득세 합이기 때문에요. 공제 현황 쪽으로 가셔야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차감징수 소득세 총합입니다. 그럼 맨 끝쪽에 해당되는 거. 차감징수 세액의 총합. 그래서 지금 소득세 총합이기 때문에 소득세 총합인 요거 하단에 3844750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21번 문제. 당회사는 인사 1급 회사본사 사업장 성현우 사원의 사회보험 상실로 인한 2019년도 기속 상실관리를 진행했다. 상실신고 세부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 네, 상실신고는 미리 해뒀고요. 사회보험 관리 쪽에 사회보험 상실관리 여기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019년도 회사 본사 조회하시면 되는 부분. 성현우 사원 볼게요. 자, 신고일은 7월 3일, 상실 7월 3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볼게요. 모든 사대보험에 대해 신고 대상 전체니까 1번 맞는 얘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 건강 상태지.
그래서 개인 사정 자진 퇴사 맞고요. 3번 당해연도 건강보험 보수총회. 당해연도는 180790990인데 전년도 거 써놨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신고일, 상실일 다 동일합니다. 4번 맞는 얘기, 3번만 틀렸습니다. 22번 문제. 당회사는 상용직 급여에 대해서 전표 집계 및 생산 작업 진행하고 있다. 전표 집계를 위한 사원 계정 상용직 급여 지급 항목별 계정 과목 설정 확인하고요. 그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요거는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네, 전표 관리 쪽에 어렵지 않습니다. 계정 과목 설정 부분 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원 계정으로 해서 지급 항목으로 보라고 했고요.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해서 어디에 집계되는지 계정 코드랑 계정 과목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는 2번 자격수당인데요. 자격수당은 재수당에 해당되는 건데 직원급여로 되어 있어서 틀렸죠. 정답은 2번. 다른 것들은 다 일치합니다. 23번 문제.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의 2019년 상반기 급상여 집계 현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도 상반기에 회사 본사 및 인천지점 각각의 연장그룹수당 집계 얼마인가. 근데 요거는 급상여 집계 현황이기 때문에요. 급상여 집계 현황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 급여관리 쪽에. 2019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요. 1월부터 6월까지 해당되는 거. 지급 구분은 급상여 특별히 요거는 볼 필요가 없겠고 구분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구분이 이제 회사 분사 인천지점이니까 사업장별로 조회하는 거고 사업장도 전체 보면 되니까 볼 필요 없겠네요. 항목별로 해서 조회. 그러면 회사 분사와 인천 지점으로 해서 이제 항목별로 내용이 나왔고요. 연장그룹 수당 부분 15966780133449220 해당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4번 문제. 당회사는 개인 역량 향상 목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와 같이 자격수당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수당의 총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자격수당 쪽에 해당되는 거. 수당 쪽은요. 자, 요거 사원 정보 현황 쪽에 있는 걸로 해서 자격증이나 어학 시험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자격수당 모든 사업장이니까 사업장 구분할 필요 없고요. 재직 구분은 여기서 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퇴직 제외는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니까 직급은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볼 거는 자격 면허 쪽입니다. 퇴직 제외 누른 후에 자격 면허 줘야 하고요.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 1급만 볼게요. 지금 수당 여부에 해당되는 사람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확인이 됐고 5명 곱하기 3만원이니까 15만원 정답으로 맞추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이 정답. 25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2019년 6월 기소 급여 작업에 대해서 항목별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 집계했을 때 사무직, 생산직, 건강보험 공제액에 대해서 얼마냐 라는 부분이고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쪽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 6월 기속이니까 6월 기속만 이렇게 하고요. 급여만 해당되니까 급여만 하겠습니다. 집계는 지금 직종별 집계예요. 그러면 사무직, 생산직, 직종별로 나눠져 있고요. 건강보험에 대한 공제액이니까 1198560 해서 정답을 4번으로 맞추시면 되는 문제네요. 네,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